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렉트리칼에서 사용할 표제란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란 블록을 만들 때 블록에 있는 속성 블록이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속성 블록은 오토캐드의 기본 기능입니다만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칼용 이 표제란을 만들기 전에 속성 블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블록을 하나 만들 건데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을 센터를 주고 제가 지름을 10mm짜리 서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에 숫자를, 그러니까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블록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텍스트로 숫자를 넣어주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블록을 불러 드릴 때마다 안에 있는 숫자 번호는 매번 제가 원하는 번호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을 그냥 일반 텍스트로 넣어서 블록을 만들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 숫자를 3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이 블록은 언제나 3이라는 숫자를 포함한 그 번호로 항상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번호로 계속 바꿔주기 위해서 이 속성이라는 값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 블록은 여러분들이 풀다운 메뉴에서 그리기에 보시면 여기에 블록 명령이 있죠. 이 블록 명령에 보시면 속성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 정의 값을 활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태그 값은 NO라고 주겠습니다. 숫자니까 태그는 NO라고 주고요. 그리고 기본값은 1번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매번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건데 제가 특별히 값을 바꾸지 않으면 기본으로는 일단 1번이라는 값으로 뜨게 될 거고요. 자리 맞춤은 중간에 중심으로 해서 원의 센터에 들어갈 거고요. 문자 높이는 2mm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센터점을 줘야 되는데 오스냅에서 센터 포인트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센터 포인트를 활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의 중간에 제가 그 다음에 텍스트의 자리 맞춤을 중간에 중심으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기에서 블록의 만들기 명령을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름은 제가 C-NO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객체 선택으로 해서 제가 원의 센터점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객체 선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이 유지 블록으로 변환 삭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블록으로 변환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는 서클로 그리고 속성 정의라는 텍스트로 넣어주게 됐는데 이거를 바로 블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1이라고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아까 기본값을 1이라고 줬었어요. 자, 이 블록을 제가 카피를 하나 해서 옆에다가 하나 카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피된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고급 속성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속성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속성의 태그가 아까 제가 NO로 줬었고 값이 1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번호를 5번으로 넣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5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부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블록의 의미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DWG 파일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삽입하시는 방법은 이 풀다운 메뉴에 삽입해서 블록을 해주시면 여기에 블록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만들어준 게 C-NO죠. 이렇게 해서 제가 삽입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블록이 삽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파일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에서도 이 블록을 사용을 하시려면 외부 블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서클 그리고 그 다음에 속성 정의를 이용을 해서 NO라는 태그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삽입을 했었죠. 그 상태에서 블록으로
제가 바꿨는데 블록 만들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DW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드신 거를 wblock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wblock라는 이 wblock 명령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만든 이 c-no라는 블록을 외부 파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외부에 DWG 파일로 별도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다른 폴더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 쉽게 제가 바탕 화면에다가 c-no.dwg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똑같이 템플릿 파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삽입의 블록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만든 c-no라는 블록이 없습니다. 내부 블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 현재 DWG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에 이 찾아보기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외부 블록으로 만들었던 바탕화면에서 c-no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확인해서 삽입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지금 이렇게 블록이 삽입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에서 제가 10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10번이라는 값을 포함한 블록으로 삽입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 정의가 들어가 있는 블록을 만들어서 표제란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할 일렉트리칼용 표제란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여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만들었던 템플릿 파일 있죠? a3-dbridge라고 하는 이 템플릿 파일을 활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일렉트리칼에서 실제 쓸 표제란을 만들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도면 영역이었으니까 여기에 오토캐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일단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4줄로 해서 표제란을 하나 만들고 폭 100에 높이 4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점에서 시작을 해서 수평 100에 높이 4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일단 사각형을 제가 익스플로드를 해주고, 이제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10mm 간격으로 해서 4줄로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이쪽엔 제가 2개로 해서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와이어 간격을, 선 간격을 20mm로 해서 이쪽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30mm, 다시 20mm로 해서 이쪽에 또 하나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엔 당연히 30mm가 될 거고요. 이번에 트림을 활용을 해서 위쪽 라인들을 다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위쪽에는 위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익스텐드를 이용을 해서 선을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제목들이 들어가겠죠. 이쪽에 뭐 프로젝트명, 고객명, 작성자에서 들어갈 거니까 제가 일반 mtext 명령을 활용을 해서, 그냥 이거는 언제나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는 제가 프로젝트명이라고 줄 거고요.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하고 폭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 더 바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위치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위치 잡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카피 명령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쭉 복사를 해서 이제 텍스트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냅에서 교차점 활용을 해서 이쪽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텍스트 편집을 활용을 해서 아래쪽에는 고객명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성자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작성일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도면명과 시트 번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도면명, 마지막 거는 시트 번호로 주도록 하고요. 자, 제가 시트 번호로 줬는데 여기에 시트 번호를 저희가 맥시멈,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100장의 도면이라고 하면 100장 중에 몇 번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에 텍스트로 다시 of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조금 바꿔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이쪽에다가 속성 정의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속성 정의를 넣어주시는 방법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리기에서 블록에 속성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에 텍스트로 들어간 이 내용들은 이 표준어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프로젝트명이라든가 고객명, 작성자 하는 내용들은 매번 프로젝트마다 또는 도면명이라든가 시트 번호는 매 도면마다 바뀌는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매번 바뀌게 하기 위해서 속성 정의로 넣을 건데요. 맨 위에가 프로젝트명이니까 여기에는 제가 프로젝트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왼쪽 정렬에 문자 높이 2.5로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기본값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값에 지정을 해주죠. 자, 이것도 나머지도 똑같이 속성값들을 위치를 맞춰주셔서 하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도 아까 텍스트를 카피해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처점을 옵션을 이용을 해서 자, 예, 이쯤에다 주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에 각각의 태그 값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는 고객명이니까 커스터머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니까 이번엔 네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작성일은 데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명이니까 DWG 네임으로 주고요. DWG 언더바 네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 값에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빈 공백이라든가 아니면 특수문자 같은 건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DWG 언더바 네임으로 주고, 자, 시트 번호 여기가 맨 앞에 들어갈 실제 번호니까 얘는 SH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시트 번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번호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SHT라는 값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속성 정의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블록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기에서 블록의 만들기 옵션을 활용을 해서 이름은 레이아웃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명은 레이아웃으로 주고요. 기준점은 0,0,0 있는 그 0 기준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는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자, 요 부분만 들어가게끔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블록으로 변환 옵션으로 해서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제가 기본값을 다 빈 공백으로 줬기 때문에 얘가 바로 블록으로 바뀌면서 다 빈 공백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도면 레이아웃에 제가 원하는 표제란까지 넣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새로운 파일을 만들 적엔 이 표제란까지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 파일을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다시 이 내용을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장자명을 DWT로 주고 기존에 만들었던 a3-dbridge.dwt 파일로 오버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템플릿 파일로 다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나타났던 그 에러 메시지는 다른 데에 제가 원래 이 a3-dbridge.template 파일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닫고 여러분들은 그 a3-dbridge.template 파일로 오버라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렉트리칼용 표제란을 만들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 일렉트리칼용 템플릿 그 표제란이죠. 이 표제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